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사람들의 잘못된 신념,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과연 불합리한 신념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앨버트 애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은 객관적인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관점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담 이론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자기 패배적인 당위적인 신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또 정서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유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그 일 자체, 그 구체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각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본 거예요. 인간의 사고는 정서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사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 방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또 세상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완전주의적인 완벽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식, 또 열등의식, 불안, 초조, 분노, 적개심, 자포자기, 이런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자기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또 확인함으로써 느끼지 않아도 될 불쾌한 정서를 만들어내고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인정, 기대 신념이라고 해서요. 과도한 인정의 욕구를 가진다는 거죠. 자신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요한 타인, 자기하고 릴레이션십을 하는 그 타인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주변에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 다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고가 더 깊다는 거죠. 더 많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은 그럼 무엇이냐? 모든 이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더 생산적이다 라는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능력과 업적 기대 신념이라고 해서요. 과대한 자기 기대 신념으로서 인간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완벽하리만치 유능하고 적절하며 성취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유능하고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일을 성취해야 해 라고 한다는 거죠. 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결혼 생활에서 남편하고 계속 불화하면서도 저는 그 아내가 해야 될 역할 있죠. 그거 이제 애정을 주는 것만 아는 거죠. 그 이외에 나는 완벽한 아내야를 증명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신념에 대비를 해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은 나는 실수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라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사에 너무 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절대적 선악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어떤 사람은 나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야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준엄한 저주와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난 경향성이라고 해서 사악하고 나쁜 사람은 반드시 비난받고 처벌을 받아야 돼. 너는 이런 처벌을 받아서 마땅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신념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런 부분에 되게 약하구나. 저 사람은 좀 부족하구나 하고 그 사람이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죠.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봐줬을 것도 봐줘지지가 않죠.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정말 한심해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의 심리 저 밑에는 저런 당위적인 사고가 있었다네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원하는 일을 기어이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인데요. 이게 강박적인 성취 신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일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대단히 슬픈 일이고 곧 파멸이야 라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국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파멸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신념은 일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끔찍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만 봐도 대부분 잘못된 신념들이라는 게 굉장히 그 당위성이 강하다는 거죠. 나는 꼭 이래야 돼. 기어이 이렇게 해야 돼. 뭐 절대 이래야 돼. 라는 사고 위주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요. 그러니까 불행을 외부에서 찾는 신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정서적으로 굉장한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행은 외적 환경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통제할 수가 없다 라는 신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신념은 불행은 주로 내부에서 생기고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식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가 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굉장히 왜곡된 그 불안정한 이런 심리들을 고친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불행은 저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면 나는 괜찮을 텐데. 이게 사실은 그런 불행,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내 내부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날 이나마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발생할 거를 과하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위험 발생 신념으로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계속 걱정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불안 염려라고 하는데요.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죠. 평안해도 걱정합니다. 평안해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신념은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으면 뭐 받아들이자. 이것이 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신념과 비합리적인 신념의 차이는 합리적인 신념은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나는 받아들일 거야 라는 거죠. 특징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일곱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피에 관한 항목인데요. 과다하게 회피를 선호하는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난관이나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 큰일이 벌어지면 일단 회피를 하는 게 낫다. 나는 이 상황에 있으면 나는 감당을 못할 거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나가기보다는 이 책임을 내가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는 역경이나 책임의 회피는 궁극적으로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8번째로는요. 의존성인데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는 도와줄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내가 나 이외에 누군가의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대체로는 굉장히 실망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9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결정주의 신념이라고 해서요. 강박적으로 과거 결정론적 신념을 우리의 현재 행동과 운명에 결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됐다 라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이렇게 더 잘하고 싶지만 나는 어릴 적에 그런 일, 예전에 그런 일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행동은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 얘기해 봤을 거예요. 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이런 그 연계성을 강하게 갖는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는 과거에 대한 지각, 그래 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인지적인 왜곡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어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또 올바른 대처법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재해석할 수 있는, 또 재해석하고 재평가할 수 있어서 과거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10번째로는요. 타인 문제에 관여 신념인데요. 타인에 대해서 과잉으로 막 배려하는 신념으로서 그러니까 타인의 문제나 불안정에 대해서 막 크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도와주는 게 사실은 내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도와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도 보호하고 타인도 돕는,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역량 내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인의 문제는 너무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신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신념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막 꼭 도와야 되고 그것을 막 짐을 져야 된다 라고 또 그것을 돕지 못해서 큰일이 난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신념이라고 합니다. 11번째로는요. 완전 무결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신념인데요. 완전 문제 해결 신념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는 가장 적절하고도 완벽한 해결책이 반드시, 또 나왔죠. 이게 당위적인 언어입니다. 당위적 사고를 하는 언어. 반드시, 꼭, 언제나 이런 언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반드시 있으며 사람이 그것을 찾지 못하면 매우 매우 비참하고 견딜 수 없다라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는 항상 완전한 해결책이 있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파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신념은 세상은 불확실한 세계잖아요,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삶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보장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를 좋게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바꾸는 게 올바른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이 이제 11가지 신념으로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게 3가지가 더 문항이 늘었더라고요. 그 제가 나머지 3개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12번째는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사고를 한 적이 있었죠. 어렸을 적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 살아보기 전에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늘 정직해야 되고 막 이렇게 또 우리가 읽는 책 속에서도 막 착하게 살았더니 나중에 막 행복하게 막 영원히 행복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이 세상에 나와서도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는 세상에는 불공평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불만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죠. 자, 13번째입니다. 저도 이 문항을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거죠. 나는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해야 돼. 그리고 그런 날이 있을 거야. 어떻게 내가 방법을 찾으면 고통 없이 편안한 완전한 안정감을 누리는 곳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만이 아니라 얼마나 절실했느냐면 정말 제가 힘들 때는 가슴이 찢어질 때는 더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꼭 100% 좋아하는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불편을 참고 나는 견뎌내면서 이 상황에서 좋은 거를 찾는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한다. 이런 거겠죠. 14번째는요. 나는 미쳐가고 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나 미쳐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것은 불합리한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신념은 내가 정서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나는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섭섭한 거는 당연해.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너무 오래 빠져서 파괴적인 어떤 행동이나 나를 오랫동안 힘들게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내가 힘들어도 그런 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참을 수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각 개인은 이 사건을 자신의 신념 체계를 매개로 해서 지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자신의 가치관, 이제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자신의 틀이 있습니다. 이게 인지의 틀, 거기에다 딱 맞춰봐 가지고 딱딱딱 재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정서적이나 아니면 막 행동적인 어떤 결과가 우울한다거나 초조한다거나 막 화를 낸다거나 막 분노 폭발을 한다는 이런 행동 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합리적인 신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3가지 당위성을 이제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당위는 자신은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야 되고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끔찍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간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비합리적인 자신에 대한 당위이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당위는 타인이 반드시 자신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끔찍하고 자신은 그러한 상황을 참아낼 수 없다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당위는 세상의 조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너무 끔찍하고 자신은 그러한 끔찍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배우는 게 있죠.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뭐 대가를 받는 경우도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또 내가 온갖 정성을 쏟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그만큼 나에게 리턴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은 정말 이 가정 잘 꾸려보자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함께 삶을 공유해서 왔는데 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배신이나 정말 그 외도 사건 이런 것들은 너무나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벌어진 일, 엄밀히 따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지가 나한테는 없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내 삶 속에서 벌어졌다면 내가 그것을 나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또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조율하면서 또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좁은 마음, 간장종지 같은 그 마음을 찢으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큰 그릇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합리적인 사고 또 비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와서 괴로울 때는 내가 이 감정을 일으킬 만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생각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것 여러분의 신념이 잘못된 것이라면 거기서 여러분이 그 신념을 바로잡고 빨리 여러분 자신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